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대국은 11월 29일에 열린 레전드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라운드인데요. 2차원 9단과 2다의 5단이 만났습니다. 네, 2다의 5단이 흑이고 2차원 9단이 백이었는데요. 과연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다의 5단, 네, 양소목으로 두니까 2차 후단, 화점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날일자로 굳혀가니까, 네, 한 칸 높게 걸쳐갔습니다. 자, 2차 구단이 흑일 때 이상훈 구단과, 2다의 5단과 같은 팀, 이상훈 구단과의 대국에서 2차 구단이 흑으로 이렇게 두었고요. 그때는 이제 이상훈 구단이 날일자로 걸쳤는데 일단 2차원 구단은 이번에는 한 칸 높게 갔습니다. 자, 붙이고 이어주니까 한 칸 띄고요. 자, 이것을 그냥 벌렸어요. 이제 예전에 알파고가 처음 나와서 이세돌 구단과 둘 때 붙이는 수를 선보이면서 조금 센세이셔널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2차원 구단은 일단 그냥 받아두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50, 60년대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이제 흑백 서로 불만 없는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벌려두니까 걸쳐가고요. 자, 붙이고 뛰어가니까 흑도 무난하게 벌려두면서 포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2차 우단도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기풍대로 눈목자로 차분하게 이제 벌려두었어요. 이 자리로는 백이 여기도 날일자로 둘 수 있고 뭐 이런 자리로 날일자로 둘 수 있는데 2차 구단 생각은 흑이 다가오는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상부터 상변 그리고 우변까지 흑의 모양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의 모양도 넓히면서 흑의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자, 날일자로 좌상기 쪽을 다가오니까 하나 젖혀두고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큼지막하게 씌워갔습니다. 자, 3-3을 파고 들어갈 때 두텁게 이어두고 2다의 5단이 이곳을 붙이면서 두니까 바로 끊어갔어요. 이쪽을 이제 치받는 거는 찝고 끼우는 수가 있다. 요거죠. 자, 이곳을 두고 이을 때 조금 물론 지금 당장은 백이 축이 이제 좋기 때문에 흑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2차원 구단도 일단은 어차피 이곳을 바로 끊어도 지금 축을 몰게 되면은 여기랑 딱 만나게 돼요. 그래서 축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끊어왔고요. 2다의 5단도 축이 안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뻗어가면서 두 점을 잡힐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축머리를 시원하게 활용을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밀어간 수, 그리고 이제 흑은 이 축머리의 대가로 우변 쪽을 깼는데 지금 보시면은 좌상 쪽은 흑이 귀를 파먹고 살았고요. 물론 이 세 점이 조금 다치긴 했지만 이 세 점에 비해 우변 쪽을 뚫은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는 흑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젖히고 막으니까 2다의 5단도 물러서지 않고 젖혀가고요. 이곳을 이을 때 느는 수, 기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흑도 이곳을 느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쪽을 넣으면 젖히고 이런 끊는 자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흑이 그렇게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호구치는 수는 이 끊어가는 수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거의 뻗는 수 아니면 이런 호구치는 수 정도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2다의 5단은 뻗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끊으니까 단수 한 방 기분 좋게 치고 요 빈삼각을 두었는데 이 수로 이제 여기를 둬도 괜찮은데 이 교환 자체가 백도를 어쨌든 두텁게 만들어주고 흑이 사는 모양도 나중에 요런 자리들이 선수가 되면은 뒤쪽에 두 칸까지 뛰어 들어가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다의 5단도 이 교환은 조금 나쁘다 보고 그냥 빈삼각을 선택을 했고요. 자, 백도 받고 흑이 넘어가니까 백도 도망가면서 어느 정도 좌상부터 이어진 우변 쪽의 전투도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흑은 이제 실리를 차지했고 백도 좌상 쪽의 두터움, 그리고 이 싸움 자체도 뭔가 백이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흑이 유리할 뻔했던 싸움에서 백도 호각의 싸움으로 이끌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급소자리지만 단수 한 방에 기분 좋고요. 자, 하나 붙이는 교환을 했을 때 이다의 5단이 그냥 받아주는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두었다면 끊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가만히 늘어주고요. 이렇게 덮어 씌워갈 때 백도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바로 결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끊었을 때 백이 늘어주는 게 아니라 이곳을 젖히고 그 다음에 뭐 밀어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끊고 느는 뭐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한점보다는 당연히 귀 쪽 두 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다의 5단도 일단은 두텁게 받아두었고요. 자,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한점을 제압을 했죠. 교환을 하고 눈목자까지 교환하고 이 자리를 찔러가는데, 이 수가 이제 이바둑을 이다의 5단이 좀 그르치게 된 나쁜 수였습니다. 이 수로는 요 하나 끊어두는 교환만 활용을 해두고요. 물론 있는 수는 이게 장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두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 교환만 해둔다면은 나중에 하나 이어두고 이런 붙이는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하나만 끊어두고 다른 큰 자리를 갔다면은 여전히 팽팽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다의 5단이 조금 의문스러운 완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돌을 살려나가긴 하는데요. 살려나가고 끊으면서 싸울 수는 있지만 밀고 늘 때, 자, 이 자리도 못 밀었어요. 밀면은 늘고 잡을 때 백이 한 칸 튀어나오는 순간 뭔가 흑이 싸움이 좋지가 않겠죠? 뭐 이런 자리 두텁게 막아두고 뭐 안쪽에서 사는 수도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흑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는 수도 선택을 못하고 일단 그냥 잡아두는데, 2.5단 두텁게 하나 꼬부리고요. 여기를 뭐 나오면 방금하고 똑같은 변화죠. 하지만 2.9단은 꼬부리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 자, 이것을 뛰어갈 때 아예 끼워 있는 교환까지 하고 여기를 푹 찔러가게 되니까 흑이 막기가 어려워요. 이곳을 끊기게 되면은 장문을 씌워도 먹여치고 촉촉수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막기는 어려운데 막을 수밖에 없었고, 끊을 때 한 칸 뛰어가고 백도 늘어서 이 요석 두 점을 잡게 되면서 백 입장에서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흑이 이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잃은 것만 있습니다. 이 두 점 자체가 보시면은 이 백돌들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큰 요석이기 때문에 이 돌에 대한 공격도 이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에 잡히는 순간 바둑은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다의 5단 씌어가면서 이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2.9단이 이미 이 타겟 수순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자, 지킬 때 호구 쳐서 지키고 있고, 이제는 흑도 도망가야 되고 백은 거의 뭐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던 흑돌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돼서는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붙이는 교환 기민하고 젖혀두고 씌어가면서 이제는 이 흑돌들이 물론 잡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흑이 살긴 살아도 백이 딱 지키게 되면은 좌변 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다의 5단도 일단 띄워둘 때 오히려 반대쪽에서 지키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어려운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지만 2.5단 벌써 계산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받아주고 있어요. 다 받아주고 젖혀있는 교환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고요. 자, 밀고 이제 귀 쪽을 살아둘 때 2.5단
딱 좌변 쪽을 지키게 돼서는 지금의 집 차이는 물론 이 흑돌이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지만 살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다 살아도 한 15집가량 백이 유리한 바둑이 되었고요. 근데 이 돌 자체가 보시면은 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뭐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돌 자체도 사는 게 어렵고요. 자, 두고 이제 이창호 구단 입장,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집 지을 거 다 지어가면서 이 흑돌은 뭐 살아가라, 나는 대충 꼬리만 끊어 먹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창호 구단이 상변 쪽을 이렇게 입구자 모양으로 침투한 수가 좋았고요. 막으면 입구자로 연결을 해갈 수가 있겠죠. 상변 쪽마저 백의 손에 들어와서는 집 차이는 거의 20집가량 벌어졌고요. 이창호 구단 잡을 생각도 없이 바둑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몇 수 더 두다가 이다혜 5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바둑 초반에 이다혜 5단이 너무 무리하게 싸움을 걸어간 장면 이후로 이 요석 2점이 잡히고, 그 이후에는 이 요석 2점을 잡은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판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무리수가 조금 아쉬운 한 판이었고요. 이다혜 5단 입장으로서는 레전드 리그에 첫 참가해서 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창호 구단의 완주팀에 맡기게 되면서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에 그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창호 구단과 이다혜 5단 모두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